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특허 어태치먼트 기공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에서는요. 어태치먼트의 원리와 기능, 그 다음에 운동, 적응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이제 어태치먼트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라든지 이런 어태치먼트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태치먼트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태치먼트를 만들 때 어떠한 원리에서 제작을 해야 되고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설계를 고려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기계적 유지장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장치 또는 부가장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고요. 왜 이런 의미를 가지느냐? 가공 위치를 구강 내에 고정시키거나 가철성 또는 의치를 연결하는 유지장치로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장치 또는 부가장치다라는 의미를 준다라는 거죠. 즉, 메일과 피메일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메일과 피메일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이런 결합력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어태치먼트에 대한 설계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태치먼트 설계가 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것을 적용한 보철물의 설계도 달라지겠죠. 즉, 어태치먼트가 이런 이제 치아에 대한 하중을 받았을 때 이런 하중을 과연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지지력을 갖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 싶으면은 이런 치아 지지가 아닌 조직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태치먼트를 어떻게 설계하겠다. 예를 들자면 치관 내로 설계를 하겠다. 혹은 치관 외로 설계하겠다에 따라서도 그만큼 그것을 감쌀 수 있는 크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치관 내로 갈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치관 내려갈 수도 있겠고 즉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어태치먼트에 대한 선택이 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 어태치먼트를 포함한 보철물의 설계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유지장치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부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삽입 철거를 위한 설계. 고정식에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 고정식이 아닌 착탈식의 보철물이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두 부분이 연결이 되면서 빠지기도 하는 이런 착탈로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삽입하고 철거를 할 때 어떤 식의 삽입 철거 방식을 가지느냐, 즉 설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우선 삽입 철거를 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하게 당연히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끼우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반면 이거 위에서 아래로 착탈하는 방법 외에도 옆에서 끼우는 방법, 그다음에 관절형으로 돌려가면서 즉 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딱 꽂는 게 아니라 살짝 돌려가면서 이런 관절형으로 연결하는 방법 등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이때는 메일과 피메일이 당연히 정확하게 들어맞아야지만 이걸로 인한 뒤틀림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혹은 응력이 집중되는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삽입 철거를 위한 설계를 할 때는 대체로 피메일의 입구 경사도를 좀 크게 해서 쪽 윗부분,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끼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윗부분의 경사도를 좀 크게 해줘야지만 삽입을 할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 들어가지겠죠. 만약 이런 삽입 철거로가 평행하다, 즉 메일과 피메일이 만나는 그런 접촉 면적이 평행하게 패럴러드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마찰력에 의해서 걸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언더컷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고 언더컷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삽입 철것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경사도를 좀 주는 것이 삽입 철거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때 이제 예시로 도브테일을 들었는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도브테일 형태로 되어 있죠. 자, 도브테일이라는 게 뭐냐? 우리 비둘기 보시면 비둘기 꼬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비둘기 꼬리 형태가
약 이제 평행사변형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한쪽이 입구가 좁고 반대쪽은 입구가 큰 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입구는 작지만 한쪽이 넓어지면서 이런 평행사변형 형태를 띌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형태이다라고 하면은 입구가 넓은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삽입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유리하게 들어갈 것이면서 만약에 이게 위아래 삽입 방법이 아닌 뭐 옆에서 끼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옆에서 즉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언더컷에 의해서 빠지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뭐 마찰력뿐만 아니라 이런 언더컷을 활용한 유지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삽입 철거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삽입 철거도 유리하게 잘 되어야 돼야지만 또 그와 반면에서 잘 빠지지 또 않아야겠죠. 한번 이제 한번 삽입이 되고 나면은 쉽게 우리가 어떠한 외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빠지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신 삽입할 때는 뭐 언더컷이나 이런 거 영영 없이 잘 삽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을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뭐 마찰 유지라든지 기계적인 유지, 마찰 및 기계적인 유지, 자석 유지, 음압 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지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또 있을 텐데요. 우선은 메일과 피메일이 접촉했을 때 이 접촉되는 면의 면적에 따라서도 유지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접촉되는 면적이 넓을수록 그만큼 마찰력이 강해지면서 유지력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마찰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이런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촉되는 면적에서 면이 판판한 게 아니라 거칠수록 조금 더 이런 접촉되는 면에 굴곡이 많을수록 유지력은 증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일과 피메일에서 유지력을 좀 더 강하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일과 피메일이 접촉되는 면을 훨씬 더 넓게 만들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길이나 폭을 좀 다르게 준다라든지 혹은 약간의 그런 거침 혹은 이 굴곡이 당연히 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예 삽입 자체가 언더컷으로 인해서 삽입 자체나 찰딱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의 거칠기라든지 굴곡을 주면은 오히려 마찰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유지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에 따른 설계를 보시면은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태치먼트가 움직이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때 이런 움직임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스프링이라든지 플라스틱, 러버 등의 기계적인 탄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에 또 압력을 가하면서 이 스프링이나 플라스틱 혹은 러버가 갖고 있는 이제 기계적인 탄성을 이용하면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원상 회복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설계해주는 방법, 이런 유동성에 따른 설계 방법도 이제 어태치먼트를 적용하기 위한 원리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부착 부위와 형태에 따른 설계를 보시면은요. 우선은 부착 부위, 즉 어디에 부착이 되느냐, 이게 치관 안에 부착이 되어지는 어태치먼트냐, 혹은 치관 외에 부착이 되는 어태치먼트냐에 따라서 그런 설계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치관 내, 즉 치관 안에 삽입되는 어태치먼트일 경우다라면은 어떠한 설계가 들어가져야 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치관 안에 어태치먼트를 삽입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대치 내부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대치 삭제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신경치료를 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어태치먼트가 부착이 되기 전에 신경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치관 내
치관의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치수 치료를 우선적으로 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고려 사항이 이렇게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치관 내에 어태치먼트를 설계할 것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아무래도 삭제량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내 치아를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치아 삭제량이 적으면 좋겠지만 단 적다고 해서 무조건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어태치먼트가 치관 안에 부착이 되었을 때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하중이 부여받았을 때도 이런 지대치 장축으로 교합압이 이렇게 유도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강성을 가지면서도 가능하면은 좀 삭제량이 적도록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그런 크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치관 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관 내에 설계하는 것보다는 이런 크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한계를 벗어나겠죠. 그래서 어태치먼트의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서 치관 내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고 원하는 어태치먼트를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한계가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치관 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치관 내에 삽입하는 어태치먼트는 신경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치관 외에 하는 경우에는 굳이 뭐 신경 치료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뭐 이런 신경 치료를 하고 나서 치관 내에 부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치관 외에 부착이 된 상태에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경 치료를 그때 받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치관에 부착되는 어태치먼트는 이제 치아뿐만 아니라 이런 조직, 점막, 이런 우리 이렇게 뭐 케이스 1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후방치가 다 빠져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도 지지력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조직 위에다가. 그래서 만약에 치아와 점막 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어태치먼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방향으로 유동성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장점이 아무래도 지대치에 미치는 이런 교합압을 어느 정도 완충해 줄 수 있는, 즉 치아에도 이런 교합압을 가져가면서 또 이런 교합압을 점막 지지에도 보내면서 분산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치관의 어태치먼트 설계도 이제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막 지지를 받을 경우에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치관 외에 이게 설계가 되게 되면서 그 밑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음식물이 아무래도 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치관의 어태치먼트를 설계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용부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석이나 치태가 이런 음식물 잔사가 남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런 굴곡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요철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 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과하게 되면은 자칫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탈락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측방이나 이런 힘이 가해지다 보면은 결국엔 치아나 점막에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한 측방 운동이라든지 하중에 가해질 때는 이거에 저항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혹은 설계 시 이런 필요 이상의 유동성을 제한해 줄 수 있는 설계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이제 책에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치근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치근 면이나 치근 내를 이제 굳이 구분하지 않고 보통 치근 어태치먼트로 이렇게 통일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로 PGH, 그러니까 오버덴처나 혹은 이제 임플란트랑 연결을 해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남아있는 잔존 치근을 기준으로 어태치먼트를 분류하는 거가 많아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분을 하자면 치근면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치관, 그 치아의 머리 쪽은 아무래도 사용이 좀 어려울 경우가 많겠지만
치근이 건강할 경우, 즉 잔존에 있는 뿌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그 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치아, 이 자연치를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치근 내에 삽입되어지는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치근이 불완전하거나 건강하지 않다, 혹은 파절이 돼서 일부의 사용에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어렵겠죠. 다음으로는 어태치먼트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태치먼트 기능 중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볼 것은요, 리지드 타입 어태치먼트입니다. 이 리지드 타입 어태치먼트는요, 메일과 피메일을 결합할 때 유동성이 거의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결합이 정밀할수록 고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지드 타입 어태치먼트는 비완합 형태의 부착형 유지 장치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비완합형 어태치먼트를 리지드 타입 어태치먼트로 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고 하면은 이제 가동성이 있는 것과, 즉 유동성이 있는 것과 완합형인 것은 조금 구분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리지드 타입이 거의 유동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완합성을 가진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지드 타입 어태치먼트는 즉 고정성 보철물의 사용이 돼서 구강 내에서 장착 또는 철거될 때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좀 제한을 시켜주는 형태로 제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장치나 연결장치 혹은 어떤 보철물 간의 이런 조인트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가철성 보철물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리지드 타입 어태치먼트는 직접 유지장치의 기능을 가지면서 이제 이런 클라스프와 같은 유사한 유지장치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많이 활용이 되게 되겠죠. 레질리언스 타입 어태치먼트는요, 메일과 피메일을 결합할 때 약간의 유동성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치아나 점막지지 보철물 간에서 이런 이제 가철성 보철물을 제작할 때 사용이 되어지고요. 아무래도 이런 약간의 유동성이 부여된다는 특징 때문에 이런 직간접 유지장치의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중을 분산시키는 이런 완합장치의 기능이 지대치를 보호해주면서 조금 더 이런 안정성 있는, 즉 이렇게 하중이 가해져도 어느 정도의 얘가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하중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성 있는 보철물을 제작하는 것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태치먼트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가철성이냐 아니면 고정성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완합형이냐 비완합형이냐에 따라서도 어태치먼트가 운동성을 조금 허용해주는 이런 유동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유동성이 전혀 없는지 이런 운동적인 기능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교합압을 좀 분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어태치먼트라고 하면은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서 약간의 운동을 허용하는, 즉 약간의 유동성을 부여해주는 어태치먼트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교합압을 분산시키는 완합형의 어태치먼트로도,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어태치먼트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어태치먼트가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수직 운동, 수평 운동, 그다음에 힌지 운동, 후방 운동, 회전 운동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보통 이제 단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유리단이 있을 경우, 즉 가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수직 운동 어태치먼트를 중심으로 한 접번 운동, 회전 운동, 그리고 2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이제 복합 운동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어태치먼트 보철물의 운동을 한번 보면은요, 우선 수직 운동, 즉 이런 의치에 교합압이 가해질 때 이런
교환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막, 즉 이제 교환면에서 치경부 방향으로 향하는 이런 수직 상하 운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직 원심 회전 운동, 즉 지대치 후방에 부착된 어태치먼트와 거기에 결합된 의치상에서 근심 끝부분이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치상의 원심 끝이 상하로 회전 운동을 하는 이런 수직 원심 회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평 이동. 측방으로 이동하는 운동이고요. 이런 잔존치조제에서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쁜 총위치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이 생길 경우 혹여나 이러한 이제 가동성, 유동성이 생길 경우는 좀 조심해서 설계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수평 원심 회전. 이 지대치에 부착된 어태치먼트의 축을 기점으로 해서 의치상의 원심 끝이 이제 수평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가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심 이동. 의치상이 지대치로부터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런 유지장치가 잘못 설계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공치 배열할 때 잔존치 조제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협설 회전. 이거는 이제 치조 재정을 축으로 해서 이제 현면과 설측 방향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운동이고요. 이런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혹시나 어태치먼트의 마모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과도한 한쪽 축에 이런 하중이 가해지면서 이런 뭐 잔존한 치아라든지 혹은 잔존한 치조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좀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태치먼트의 적응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라운 앤 브릿지 제작할 때 어태치먼트를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삽입로가 좋지 않고 지대치가 많은 롱브릿지거나 지대치가 약해서 향후에 발치 등 구강 내 변화에 대비한 설계를 목적으로 할 때 어태치먼트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지대치에서 완합을 목적으로 하거나 구강 청정 및 신미성을 좋게 할 때도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파셜 덴처의 이런 클래스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구강 청정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신밀성도 우수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여러 가지 크라운 브릿지에서 앞으로의 치료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태치먼트를 적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국소 위치의 제작 시, 즉 파셜 덴처의 프레임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이 파셜 덴처의 케이스에 따라서도 어태치먼트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보통 파셜 덴처를 제작할 때는 우리가 유지장치로서 클라스프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클라스프 대신 이런 유지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태치먼트를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소위치의 유리장치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유리장치로 사용을 하면서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어태치먼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안압에 대한 목적을 가질 때 어태치먼트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선 부위가 길거나 좀 설계가 간편한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도 어태치먼트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점막 조직 및 잔존치아의 언더컷이라든지 인터덴탈 스페이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근이 견고할 때, 즉 우리가 뭐 PKH를 한다든지 임플란트를 활용할 때도 이 잔존한 이제 튼튼한 치근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남아있는 이런 건강한 치근을 사용해서 유지장치로 이용하면서 이런 이제 파셜 덴처의
그 H상 부분이랑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뭐 이때는 뭐 자성을 써도 되겠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태치먼트를 사용해 가지고 유지력을 얻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마찬가지 내용이죠. 임플란트 지지에 해당하는 이제 국소유지 제작할 때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런 잔존한 이제 치근으로부터 유지력, 지지력을 얻어가지고 이런 파절 덴처를 제작하고자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어태치먼트를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보철물 제작 시 앞서 말했던 내용이 좀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PGH라든지 임플란트를 활용한 보철물을 제작을 할 때도 잔존한 건강한 이런 치근에다가 지지가 될 수 있는 어태치먼트를 삽입을 하고 이제 상부 쪽 의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이제 자성체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그 자성에 대한 유지력을 얻는 방법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어태치먼트를 한번 분류를 해볼 건데요. 어태치먼트를 분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뭐 기능, 모양, 부착 이런 얘기도 할 텐데요. 사실 앞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도 어태치먼트를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해봤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부착 부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도 또 한번 이제 어태치먼트를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능에 의한 어태치먼트의 분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즉, 이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태치먼트를 분류가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고정식 어태치먼트의 경우에서는 주로 이제 지대 장치라든지 치아에 의해서 지지되는 수복물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철물의 고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유지 장치나 연결 장치 등으로 주로 사용이 되겠고요. 유동성의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대 장치나 치아 그리고 이제 치주 조직에 의해서도 지지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이런 보철물, 가철성 보철물에서의 안정성이라든지 이제 완합을 위한 유지 장치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인 어태치먼트에서는 직접 유지 장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조적으로 유지력을 조금 더 증가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철물과 이러한 유지 장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정이나 연결 이런 역할로도 충분히 우리가 추가로 더 보조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모양과 부착 부위에 따라서 어태치먼트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서도 여러 번 얘기 나왔던 어태치먼트인데요. 바로 이제 치관 내 어태치먼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관 내에서 메일과 피메일이 결합되는 거는 다 알고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치관 내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치관 내 어태치먼트는 이제 주된 유지력이 마찰력이라든지 혹은 마찰력 외에도 이런 기계적인 뭔가의 장치에 의해서 유지력을 얻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치관 외 어태치먼트는 이제 치관 내에서 메일과 피메일이 결합한 상태로 유지가 되겠고요.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프로젝션 유닛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넥션 유닛, 그 다음에 컴바인드 유닛 이런 식으로도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어태치먼트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기능적인 부분, 이런 부착 위치에 따른 특징들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이제 어태치먼트 종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터드 어태치먼트, 이제 치근에 삽입되어진 어태치먼트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 치아에서 치아 뿌리가 튼튼할 경우 그 치근에 포스트 캡으로 부착하는 어태치먼트를 말하고요.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또 있다 이렇게 예시를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바 어태치먼트, 치아와 치아 혹은 치아와 치근 혹은
치근과 치근 사이를 바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된 바에서 유지를 얻는 방식이 바로 이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이 바 어태치먼트에서 조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이제 약간의 상하 운동이라든지 회전 운동이 일부 허용되는 이제 형태이고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삽입 철거, 즉 착탈 외에는 유동성이 허용되지 않는 이제 고정의 방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슐러리 어태치먼트, 보조 어태치먼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직접 유지 장치 역할을 하는 이제 주 어태치먼트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 역할, 즉 이런 고정성 보철물에 결합되는 가철성 보철물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철거가 가능하도록 나사를 부착하는 어태치먼트인 스크류 타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어태치먼트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유지 장치 기능 외에도 좀 보조적으로 도와서 이런 보철물과 그 다음에 의치상 혹은 치아와 치아 보철물 간의 치아 관계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어태치먼트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어태치먼트의 원리와 기능, 어태치먼트의 운동, 보철물의 운동, 그 다음에 적응증, 어태치먼트의 이런 다양한 기준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어태치먼트의 원리 중에서 유지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유지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요인들이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유지력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적은 퀴즈 정답은 우리 과제물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